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빌라 연립 다가구 주택 전세는 도박이다. 594채를 가진 소유자가 또 잠적을 하였네요. 따라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빌라, 연립,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보면 전세는 도박인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카지노입니다. 딸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는 곳, 흔히 도박을 하는 곳이죠. 물론 재미로 뭐 한다는 분도 계시고요. 외국 나가서 또 재미로 한다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결국 도박은 도박이라는 거죠. 부동산도 도박을 하는 것 같아요.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오르면 이득을 보고요. 희열을 느끼겠죠. 떨어지면요, 손실을 보고 낙심을 하는 것. 따라서 카지노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똑같은 도박이라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의 시장일 뿐이라는 거죠. 다만 누가 더 고상한 척 하느냐, 누가 더 큰 액수가 들어가는 것이냐, 누가 더 합법적인 것이냐, 누가 더 도박성이 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이러한 게임도 결국 돈 있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닙니까? 카지노에 가는 것도 돈이 있어야 카지노에 가죠. 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돈이 있어야지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또 부동산 투자 또한 마찬가지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도박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도박인 것 같아요. 참, 하면 안 되는데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안 할 듯 하면서도 또 하게 되는 것, 또 두 번 다시는 이건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 그런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나는 안 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당하게 되는 거, 설마 내가 또 당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나 도박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594채나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갑자기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세입자들은요, 깡통 증세에 앉게 됐고요. 또 세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흔히 깡통 전세의 폭탄 돌리기죠. 결국에는 세입자들의 전세금만 날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뉴스를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식상해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터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가요? 이처럼 갭 투자를 한 곳에 전세금을 주고 들어간 세입자들, 결국 경매를 당하고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도박이라는 거죠. 집주인들은요, 아예 작정을 하고 덤비는 거예요. 전세를 끼고 부동산에 매입을 한다. 매매 금액이 2억인데 전세가 1억 9천이다. 그러면 1,000만 원 투자를 한다.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면 대박이다. 만약에 시세가 떨어지면 쪽박이다. 뻔히 알면서 그냥 10채, 20채, 뭐 100채 이렇게 사서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올라가면 대박이고요. 떨어지면 쪽박이에요. 중요한 건 집주인들은요, 쪽박을 당해도 투자한 금액만 당하는 거고 나머지 금액들, 전세금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다 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누가 피해가 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입자들의 피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입자들도 도박인 것 같아요. 그럼 왜 도박이냐 말씀하시면 싸게 전셋집을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전세 보증금 2억인데
그 집은 전세보증금이 1억 8천이다.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집이라는 거예요. 빌라긴 빌라인데 새 빌라다. 아니, 시세가 2억인데 전세가 2억이다.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냐? 신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확인을 안 하는 거고, 또 주변 시세도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싸다, 융자 없다, 그리고 새 집이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경매만 안 당하면 돼. 그리고 설마 내가 경매 당하겠어? 내가 그렇게 운이 없을까? 설마 그러겠어? 설마 집주인이 나를 속이겠어? 설마 공인중개사가 나를 속이겠어? 요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약서 쓰시고 전세금 주시고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요 하나의 생각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도박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많은 분들이, 많은 세입자분들이 모르시죠. 법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에 대해서. 뭐가 도박인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는요, 세입자들 입장에서 정확한 시세도, 등기부등본의 건립 분석도 모르는 상태에 그냥 전 재산을 오로지 부동산만 믿습니다, 집주인만 믿습니다라고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경우에는 결국 도박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큰일이 안 나면 다행이죠. 큰일이 나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경우에 당한 것은요, 법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가 부동산을 몰라서, 법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소연밖에는 못해요. 누가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법이 여러분들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여러분들 이런 집에 들어갔을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물건들이 갭 투자의 투자 대상이기 때문이죠.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요, 강남의 아파트 매매 금액 20억, 강남의 아파트 매매 금액 20억, 전세 6억, 실투자금 14억, 여기에 갭 투자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나요? 이런 데 투자할까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인데요, 매매 금액이 11억, 전세 금액이 4억, 실투자금 7억입니다. 요런 데 갭 투자를 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투자성을 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럴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이런 곳에는 갭 투자를 꺼려 하죠. 그러면 어떠한 곳에 갭 투자를 하냐? 첫 번째로 본다면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에 찾을 거예요. 몇 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두 번째로 본다면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 차이가 적은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 또 빌라, 연립, 다가구, 다세대주택, 여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점적으로 투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이들은 다가구가 무슨 갭 투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반문하는 거는 자유예요. 하지만 실제 겪어본 사례로 본다면 시세가 10억 하는 다가구 주택이다. 근데 전세가 9억짜리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가구 주택도 뭐다? 갭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갭 투자 실전 형태를 좀 살펴보면요, 빌라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죠. 흔히 신축 빌라들 많이 짓지 않습니까? 매매 금액이 2억 4,500이다. 전세 금액을 2억 4천에 맞추실 수가 있다. 그리고 실투자금은 500만 원이다. 이렇게 부동산에서 이런 신축 빌라 이런 식으로 해서 팔 수도 있어요. 분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세입자를 맞추겠다. 그러면 실제적인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4,500만 원 이런 신축을 이걸 팔았다고 하면 분양한 사람들, 공인중개사, 소개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백만 원 내지 1,000만 원, 2천만 원 수수료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2억 4,500이고
전세 금액이 2억 4천이다. 실투자금 500만 원이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 10채 사면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만약에 이거 20채를 사면 1억밖에 안 들어가. 그런데 요 2억 4,500이 2억 6천에 팔렸다. 2억 5천에 팔렸다. 그러면 떼돈 버는 거야. 요렇게 유혹들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렇게 매수를 했고 요렇게 실제 세입자가 들어와요. 시세, 빌라 시세가 2억 4,500인데 전세금 2억 4천 주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세입자들이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거는 1년, 2년 지나니까 현재 시세가 2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채당 4,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 투자한 사람들, 갭 투자한 사람들 말 그대로 쪽박 차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이 집주인들이야.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나도 쏘갔다. 요걸 분양한 사람들한테 또 요거를 중개한 사람한테 내가 쏘곤 거다. 세입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도 쏘갔다. 나도 피해자다. 그러니 세입자 여러분들이 다른 세입자들을 구해서 나가든가 알아서 해라.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갭투자꾼들의 빌라나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또 지방에 있는 그 소형 아파트 이러한 도박에 세입자들만 당한다는 거예요. 빌라의 시세가 올라가면 돈은 집주인들이 벌고요. 빌라의 시세가 떨어지면 돈은 세입자들이 나가는 게임. 이런 아주 불합리한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세입자인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세로 구하실 때 조심할 사항. 요거는 뭐 숱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집주인 신분증 확인하시라.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셔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신 뒤에 융자가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압류가 들어왔는지 등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문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들어오는 세입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별이 보이시죠? 이렇게 밤하늘의 별이 몇 개인 것 같습니까? 그래요. 이처럼 많은 별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화 천문에서 나오는 얘기죠. 세종대왕과 장현실의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별을 보면서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한다면 보이시는 별들만큼이나 등기부 등본이나 집주인 확인도 안 하고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전세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설마 이 집이 경매 당하겠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당할 거야. 설령 나쁜 집에 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만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어떤 경우든 내 전세금은 누군가가 나한테 돌려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구하시는 신혼부부 여러분, 또 사회초년생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제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의 자녀들은 많이 몰라요.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전세를 구한다고 한다면 꼭 이런 말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야, 가능하다면 빌라, 연립, 다세대, 전세 들어가지 마라. 아버지, 어머니 돈이 없어요. 그리고 여긴 신축이에요. 그래, 안다. 하지만 차라리 소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평수를 줄여서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라.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 주인 주택 엄청나게 많아요. 뭐? 주택이 많아? 네, 이 집 집주인은요, 주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빌라도 많고 연립주택도 많아요. 더 불안한 거예요. 더.
그렇지가 않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라가 됐든 연립이 됐든 다세대 주택 전세금 빼면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나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가 하도 뒤숭숭하니 가능하시다면 빌라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전세에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넣으면 아파트는 매매 금액이 5 내지 10%가 떨어진다면 빌라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하락률은 10에서 20 내지 30%까지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아파트가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가격에 저항이 있는데 빌라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싼 거예요. 매매 금액이. 그래서 전세금도 싼 거죠. 따라서 가능하다면 빌라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전세로 안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우리의 자녀들이 좀 말을 좀 안 듣잖아요. 왜? 애들도 머리가 컸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생각이 그러하다면 네 생각도 어느 정도는 존중해 주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거 가입이 되는지 그 뒤에 아빠랑 통화를 하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며칠 뒤 자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거긴 보증이 안 된다는데요. 그래, 그렇다니까. 심지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보증을 안 써주는 곳이야. 그런데도 네가 거기 들어가야 돼? 그러니 그 집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어. 이건 조심해라가 아니라 안 들어가는 게 정석이라는 거야. 다른 집을 알아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모든 빌라, 모든 다세대 주택, 모든 연립주택, 모든 지방의 작은 아파트들이 다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게 위험하냐 하면 매매 금액하고 전세금하고 차이가 너무 안 나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이처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집들은 세입자인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당연히 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집주인에게서의 집은요, 그냥 투자의 대상이고 투기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들에게서 집은요, 전세 보증금은요, 전 재산이라니까요. 따라서 더더욱 세입자인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요, 전세 구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확인하냐? 빌라,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조심하셔요. 융자 있는 집 들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전세 계약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능한지 아마 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다만 좀 수고로움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요거 보증보험 가입되는지 요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지방에 있는 시세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쉽게 보증을 해줍니까? 쉽게 보증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줬다. 그러면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다소 번거롭지만은 우리의 전세금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은 여러분이 지켜서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백종찬 교수의 마시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